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전체주의의 박수를 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제로만 굴복한 게 아닙니다. 직접 모였고, 직접 환호했고, 직접 권력을 키워줬습니다. 왜일까요? 자유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따단! 먼저 자유로부터의 도피 프롬 핵심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나치 심리 분석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롬의 문제의식은 훨씬 큽니다. 나치는 한 가지 현상일 뿐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저에 자리 잡혀 있는 심리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싶었죠. 그는 묻습니다. 근대 사회는 개인을 전통과 권위에서 해방시켰다. 그런데 왜 인간은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지 않았는가? 왜 인간은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자유를 기부업, 포기했는가? 프롬은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뭐뭐로부터의 자유, 전통, 신분, 교회, 절대 권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를 위한 자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두 번째 자유입니다. 근대는 첫 번째 자유를 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번째 자유, 자기 주도성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따라왔을까요? 여기도 중요한 인간학적 전제가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기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안정과 소속을 통해 자아를 형성합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즉,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근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너의 삶은 네가 책임져라. 자유는 매우 늘었지만 안정은 줄어들었습니다. 프롬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유는 해방이면서 동시에 고립을 낳는다. 그리고 고립은 불안을 낳는다. 그리고 불안은 스스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만든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근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예전에는 농로면 농로였죠. 거주 이동의 자유.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고 종교 선택의 자유, 정치 참여의 가능성, 신분 상승의 기회. 이런 것들은 인류사에서 엄청난 진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도 있죠. 자동으로 주어지던 사회적 역할.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공동체가 대신 떠안던 책임.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틀. 실패에도 구조가 지탱해 주었던 안정. 중세 농민은 선택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매일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선택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봉, 성과, 외모, 브랜드, 인간관계, 그리고 실패하면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택이었잖아. 자유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개인화되었죠. 그래서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입증의 압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개인은 스스로 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나치 독일,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나치 독일. 1차 세계대전 패배, 베르사유 조약, 하이퍼 인플레이션, 계층 붕괴. 독일 하류 중산층은 경제적 손실만 겪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존엄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히틀러와 나치가 말합니다. 너는 위대한 민족이니라. 원인은 저들에게 있다. 우리 나치당이 대신 판단하고 너희들은 자존심만 챙겨라. 이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강력했습니다. 책임은 줄고 소속은 강화되고 불안은 방향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히 악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정리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자유를 충족시켜주는 나치만의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나치만의 문제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익숙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오늘도 공부, 내일도 공부, SNS를 통한 비교, 끊임없는 자기 브랜딩,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그리고 실패하면 내 선택이었잖아. 이 구조는 자기 책임을 강조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화됩니다. 그럼 우리도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관점입니다. 자본주의는 왜 불안을 연료로 삼는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자고 설계한 음모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성장은 욕망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면 소비는 줄고 성장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끊임없이 비교를 자극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몸, 더 좋은 성과. 광고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SNS 또한 말하죠. 남들은 이미 더 앞서 있어요. 이 구조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소비와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확실성을 찾습니다. 확실성은 강한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극단적 이념일 수도 있으며 단순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구조와 정치 권력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했던 그 문제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 관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롬은 말합니다. 해결책은 자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야. 해결책은 적극적 자유를 키우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는 추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인간을 성과가 아니라 존엄으로 보는 문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교육, 소속을 주되 사고를 빼앗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불안할 때 즉시 단순한 확실성으로 뛰어들지 않는 훈련.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국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를 제공하고 실패를 용납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부자들 보고 돈을 더 내라고? 네. 왜냐하면 지금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회, 다원적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 대한 대가가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자들이 남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독재주의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부자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유는 해방입니다. I am free. 하지만 동시에 고립이기도 합니다. 고립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도피를 낳습니다. 전체주의는 비정상적인 인간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을 처리하는 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유 때문에 힘든가요? 아니면 책임 때문에 힘든가요? 그리고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